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393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방안으로 백신 여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 제도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명서를 부여해 나라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7월 7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30.1%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60% 이상, 미국은 5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나라 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백신 여권 제도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여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까요? 백신 여권의 사용 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혼용되겠지만 국가 간 상호연계 움직임도 있어 건강 의료 정보의 디지털 인증이란 구조로 광범위하게 보급될 전망입니다. 즉 서면 증명서가 아닌 디지털을 통한 증명서로 발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현재 백신 여권의 개발은 민간 조직, 광역단체, 국가 및 지자체 등 여러 개발 주체가 참여해 그 형태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한 비영리 조직 커먼즈 프로젝트는 커먼패스라는 이름의 백신 여권을 개발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시작해 37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커먼패스는 비행기 탑승 전 신속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면 커먼패스 앱으로 전송되는 형태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면서 PCR 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이죠. 이때 발생한 개인 의료 정보는 24시간 뒤에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디지털 여권이란 명칭의 백신 여권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백신 증명을 다운받아 출입국 절차 시 제시하는 형태인데요. 이를 통해 해외 간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 등의 아랍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코비드19 면역 여권은 에티하드, 에미레이트 항공사 앱에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백신 여권의 형태와 방식은 아직 획일화되지 않았는데요. 백신 여권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나라와 기관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백신 여권의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백신의 바이러스 전파 방지 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 여권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격리 기간이 없어진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봤던 관광 산업을 비롯해 요식업 등 사회 전반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백신 여권 도입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 간,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나 신체적,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은 백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이동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등은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백신 보급에 따른 국가적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입니다. 개인의 건강정보나 의료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출입국 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호텔 등 사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및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백신 여권을 이용해 호텔, 식당,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시설에 입장할 경우 개인의 이동 경로도 추적 가능해진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인 EU는 지난 7월 1일 백신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디지털 그린패스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유로운 영내 이동이 가능하고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여권 도입을 둘러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접종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 자체를 제한할 생각은 없으며 주정부의 도입 여부를 맡긴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이면에는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강행할 경우에 그 반작용으로 반백신 운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을 도입한 유럽연합의 행보와는 다르게 영국은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국은 대규모 행사장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곳에 한해 백신 여권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많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지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올해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다른 나라의 백신 여권을 참고해 독자적인 백신 여권 발급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신속한 발급을 위해 서면으로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올해 초부터 백신 여권 도입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접종률이 높지 않기에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여권에 대해 백신 여권의 도입은 접종 가능한 연령층이 모두 접종받은 이후가 돼야 한다라고 말해 우리나라의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접종 가능한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의 도입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시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백신 여권 도입에 있어서 선행돼야 할 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앞으로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